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썰맘에서 소개해드릴 사연은 기가 막힌 오해, 예상 못한 반전, 그리고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까지 담긴 사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사이다 같은 결말을 좋아했어요. 드라마든 영화든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결말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에서 저를 뻥 뚫리게 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요. 우리 집은 아빠 덕분에 여유 있었어요. 사업이 잘 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사가 부도났고 하루아침에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엄마는 저를 꼭 껴안고 말씀하셨어요. 상희야, 우리 잠깐만 참고 살아야 해. 그 뒤 아빠는 술만 찾으셨고 아빠는 술을 사러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멈췄습니다. 아빠를 잃고 엄마와 단둘이 남게 되었죠.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상희야, 우리 둘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다행히 사고 보험금과 합의금 덕분에 작은 숨통이 튀었어요. 조금 더 나은 반지하를 구하고 엄마는 저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셨어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가정부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고요. 어느 날 엄마가 일하시던 주인집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줌마, 이 김치 어디서 사셨어요? 산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담갔는데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어머, 산 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줌마 손맛이라니? 세상에, 너무 맛있어요. 우리 그이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몇 포기 더 담가 놓을까요? 그렇게 엄마의 음식 솜씨는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이 일부러 찾아와 음식을 사갈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큰 결심을 한 듯 말씀하셨죠. 상희야, 나 가정부 일 그만두려고. 이제 다른 일 좀 해보려고 해. 엄마, 당연히 찬성이죠. 엄마 음식은 진짜 최고잖아요? 근데 뭐 할지 생각이 안 나. 월세도 있고 떡볶이 장사 어때? 떡볶이요? 엄마 떡볶이 맛있잖아요. 무조건 성공이에요. 엄마는 독특하고 맛있는 양념장을 연구했죠. 제게 테스트까지 하시며 드디어 동네 학교 앞 골목에서 분식 포장마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작은 용기가 우리 삶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주로 학교 앞 학생들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맛을 본 다른 어른들도 우연히 들르게 되고 엄마의 독특한 양념장에 반해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단골이 된 학생 손님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우와, 엄마 떡볶이 진짜 대박이에요. 그럼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요. 또 올래요? 손님들이 늘어나고 단골들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엄마의 고생도 늘었죠. 재료 손질부터 양념장 준비까지 쉬는 시간 없이 매일 고생하셨어요. 엄마, 힘드실까봐 일주일에 하루만 쉬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다니. 그럼 손님들은 기다리다 못해서 다른 떡볶이 먹으면 어떡해. 내가 힘들어도 손님들과 약속을 지켜야지. 엄마는 힘든 줄 모르고 웃으며 일하셨습니다. 세상에 내가 필요한 이유가 생겼다며 오히려 기쁘다고 하셨죠. 장사는 날이 갈수록 잘 되었고 입소문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찾아오고 심지어 TV 음식 프로그램에서도 엄마의 떡볶이를 취재하러 올 정도였죠. 멀리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하루 매출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엄마의 땀과 정성으로 번 돈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고 저희 학원과 과외 비용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죠.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엄마는 번 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아낌없이 쓰셨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어요. 엄마, 근데 어떻게 기부를 시작한 거야?
엄마가 이런 데 관심 있는 줄 몰랐는데. 엄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지난 기억을 꺼내셨습니다. 예전 일이 생각나서 그때를 잊을 수 없거든. 예전 일? 아빠 잘 나가던 때엔 다들 아는 척하고 하나라도 얻어먹을 게 있을까 굽신거리더니 너희 아빠 회사 무너지고 막상 힘들어지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더라. 그때 누군가 손 한번 잡아줬다면 너희 아빠 그렇게 가진 않았을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생각만 하면 나처럼 힘든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 그날 이후 저는 엄마를 더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피나는 노력에 보답하고 싶어서 죽기 살기로 공부했고 결국 서울권 유명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엄마에게 보여드렸을 때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아빠의 영정사진을 꺼내어 손끝으로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보, 우리 딸 붙기 어렵다는 그 대학에 붙었어요. 당신 먼저 가고 나 혼자 이 아이 어떻게 키우나 하루하루가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자라줬어요. 엄마는 영정사진을 꽉 안고 흐느끼듯 말하셨죠.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거죠? 그리고 나 잘했다고 애썼다고 조금만 칭찬해줘요. 우리 상이 우리 딸 정말 잘 커졌어요. 저는 울먹이는 엄마를 꼭 안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더 잘할게.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될게. 그날이 제 인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대학에서도 매학기 장학금을 받아냈고 엄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분식집은 늘 사람으로 북적였고 엄마의 손끝에서 나오는 떡볶이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어느새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엄마는 결국 비싼 아파트 한 채를 사셨습니다. 이건 네 신혼집이다 상이야. 웃는 엄마의 얼굴이 그날따라 참 따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기부는 계속됐어요. 엄마의 방 한쪽엔 기부 증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걸 이렇게 좋아해? 좋지.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야. 인생이 나한테 주는 상 같아. 이걸 보면 아, 내가 헛살진 않았구나.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싶거든. 엄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꾸준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이 결국 제게도 돌아온 걸까요? 저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입사하기 어렵다는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엄마의 기쁨에 꽉 찬 눈빛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엄마, 내 인생의 성공은 엄마 덕분이야. 그 회사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입사 날짜도 같고 부서도 같고 처지도 어쩐지 비슷했죠. 어깨 기대며 버텼던 시간이 쌓이니 어느새 우린 연인이 되어 있었고 2년이 지나자 그는 결국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얘기 좀 해볼까?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뻐 가장 먼저 엄마에게 털어놓았죠. 엄마, 나 결혼 얘기 나왔어. 엄마는 활짝 웃었다가도 표정이 조금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우리 딸만 좋으면 나는 다 괜찮아. 근데 혹시 남자 쪽에서 우리 집안 보고 싫다 하면 어쩌지? 아니 왜 그래 엄마? 우리 집이 뭐 어때서? 아빠 없이 컸잖아. 혹시나 무시하면 어쩌나 싶어서 그래. 우리 딸 좋은 시댁 가서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엄마 걱정 좀 그만해.
남자친구 말로는 어머님이 어려운 이웃 돕는다고 하셨어. 엄마처럼 따뜻한 분 같던데? 그래? 그럼 다행이네. 엄마를 안심시키고 저와 남자친구는 그 주 주말 정성 들여 산 한우 세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라 화장도 머리도 옷차림도 평소보다 훨씬 꼼꼼히 챙겼어요. 남자친구네 집은 딱 봐도 중산층 이상, 넓고 깔끔했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예비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죠. 어서 와요. 드디어 우리 아들 여자친구를 보내. 아니지, 이제 예비 며느리인가?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조금 준비해 왔어요. 아이고, 그냥 와도 되는데 마음 써줘서 고마워요. 배고프죠? 어서 들어갑시다. 아내가 음식 잔뜩 준비했어요. 남자친구가 부엌쪽으로 외쳤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방에서 문이 열리고 정갈하게 화장한 시어머니가 등장했습니다. 딱 봐도 관리 잘한 중산층 사모님 느낌이었죠. 아, 그래요. 어서 와요. 가볍게 웃으며 말하곤 남편을 부르러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식탁에 모두 앉자 저는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비 며느리. 편하게 먹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니, 당신은 벌써 며느리 타령이야? 시어머니가 살짝 웃으며 말했죠. 시아버지는 허허 웃었고 저는 부끄러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뭐 편하게 부르셔도 괜찮아요. 그래? 그럼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아들 말로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죠? 아, 네. 어릴 때 사고가 있어서 그 뒤로는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혼자서? 딸을? 아이고, 쉽지 않았겠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 헷갈린 미묘한 낯가림? 아니, 뭔가 따지는 듯한 기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떡볶이 장사하셨다면서요? 순간 공기가 싸하게 식었습니다. 네,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아이고, 제대로 된 가게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힘들었겠다. 그 말투,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하대. 그때 시아버지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에이, 여보, 힘들게 일하며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웃으며 펜을 뒤적이며 말했죠. 난 떡볶이 장사 같은 건 못해. 내가 얼마나 품격 따지는지 당신도 알잖아. 난 그래도 유명한 사회적 기업가로 아들 훌륭하게 키웠는데. 말끝을 흐렸지만 누가 들어도 분명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은근히 깔아뭉개는 말투. 시어머니의 그 얄미운 미소와 눈에 보이는 우월감이 속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아리송한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남자친구가 슬쩍 제 편을 들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훨씬 대단하지, 엄마. 엄마는 아버지 도움도 받고 여유 있게 시작하셨잖아. 근데 장모님은 진짜 밑바닥부터 혼자 시작해서 상의를 여기까지 키워내신 거잖아. 그건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지. 남자친구의 말에 시어머님은 잠시 남자친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듯 흘겨보시더니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말했습니다. 시작이 다르면 그게 결국 능력 차이 아니니? 너 벌써부터 여자친구 편만 드는 거야? 엄마는 좀 서운하다. 남자친구는 난처한 웃음을 지으며 엄마, 무슨 편이 어디 있어? 하고 달랬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곱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장모님도 기부를 계속하셔. 떡볶이 장사하면서 기부할 여유도 있으신가 보네.
아니면 뭐 소액식 귀엽게 하시나 보지. 장난처럼 던진 말투였지만 듣는 제 입장에서는 가시가 콕 박혔습니다. 순간 뜨끔하고 화가 치밀었지만 넘어가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를 바로잡고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엄마 떡볶이 정말 유명해요. 장사도 잘 되시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소액만 기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욕심 없이 늘 꽤 큰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고요. 제 말에 아버님은 흐뭇하게 웃으시며 정말 훌륭하시네 너희 엄마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마치 어머 이것 참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셨고 아버님 말씀에 맞장구를 치셨죠. 떡볶이 장사로 큰돈을 벌 수 있다니 거기에 기부까지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전 솔직히 그 말투가 살짝 비아냥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아,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평화롭길 바랬으니까요. 그래서 애써 웃으며 과일을 집어들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상견례에서 결혼식 일정과 예물 예단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기다리고 계시던 엄마께서 저를 붙잡고 물으셨어요. 잘 다녀왔니? 어떻게 인사드렸어? 다들 마음에 들어했어? 빨리 말해봐. 궁금해서 죽겠네. 저는 마음속으로 엄마 걱정 붙들어 매세요 하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 후 잠시 엄마와 상견례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방으로 들어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어머님 태도가 조금 걸렸어. 남자친구는 금세 안심시키듯 말했죠. 우리 엄마가 솔직하신 분이라 표현이 직설적일 수 있어. 그래도 자기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칭찬하실 때 우리 엄마도 맞장구 치셨잖아. 우리 엄마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인품도 참 좋으셔. 너무 마음 쓰지 마. 저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스스로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민 끝에 전화를 받자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태안이 엄마. 네 시어머니야.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 번호는 어떻게? 그건 별거 아니야. 지금 잠깐 볼 수 있니? 회사 근처 카페에 와 있어. 할 얘기가 좀 있어서. 태안이한테는 내가 따로 만나자고 했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나오렴. 전화를 끊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이미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인사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사 근처에 용무가 있으셨나 봐요. 태안 씨도 같이 오면 좋을 텐데 저만 따로 뵙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머니께서는 아무 표정 없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살펴봐라. 종이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빼곡히 적힌 예물 목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니 예비 시어머니는 조금도 주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몰라? 요즘 것들은 한 번에 못 알아먹어서 문제야. 보다시피 예물 목록이잖아. 내가 너희 집 수준 고려해서 100번 양보한 딱 알맞은 수준으로만 적었어. 네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예물 목록을 건네주시려고 찾아오신 건가요? 응, 당연하지. 이 정도 예물로 결혼 허락해주는 걸 감사히 여겨야 하는 거 알지? 저는 당황스러워 속으로 말했습니다. 예물과 예단은 상견례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따로 만나서 건네시다니. 그리고 솔직히 목록들을 보니 제 기준에는 대부분 과한 느낌이었고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반응을 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 이렇게 몸살이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 했던 거야?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거다. 알다시피 우리 집 식구들은 다들 순하고 착하거든. 하지만 난 달라.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내가 덜 억울해.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우리 집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길거리에서 분식 포장마차 한다고 들었을 때 사돈으로서 구색도 안 맞고 질 떨어지는 거 참고 이해해줬어. 엄연히 내가 사회적 기업 대표인데 너무 차이나지 않니?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거야. 너 좋은 집안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치려는 속셈 난 다 알아. 나중에 너희 같은 애들이 남자 등쳐먹는 거야. 이래서 없는 집안과 엮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듣는 동안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놓고 저와 엄마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지만 결혼을 취소할 만큼 남자친구를 포기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막막함과 분노 사이에서 저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회사로 돌아온 저는 몸이 안 좋아 일찍 퇴근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맞았지만 속마음은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을 터덜터덜 걷다 문득 시선이 멀리 켜진 엄마의 포장마차에 닿았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엄마는 오늘도 한결같이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주에 상견례가 있지? 응, 근데 좀 떨려 엄마. 떨리긴 뭐가 떨려. 걱정 마 상이야. 크게 쫄 필요 없어. 우리 상이 아둥바둥 잘 살아왔잖아.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왔지. 대기업 취업도 하고 인물도 좋고 마음씨도 착하잖아. 그쪽 집안에서는 아이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돼. 우리 상이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은 그걸로 충분해. 그 말씀에 저는 몰래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해도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을 것이 보였으니까요. 가시밭길 앞에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본다면 엄마는 어떤 마음이실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엄마, 가장 소중한 사람, 그리고 남자친구를 향한 제 마음이 엄마를 향한 사랑보다 작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남자친구와 헤어질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무시당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감히 우리 엄마와 제 인생을 그렇게 싸구려로 취급하다니요? 저는 오늘 당한 수모를 그대로 갚아주겠다 마음먹었고 상견례를 통째로 뒤집을 각오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미안했지만 엄마와 저를 위해서라면 이게 맞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상견례 당일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평생 처음으로 포장마차 문을 닫고 정성스레 차려 입으셨습니다. 저도 평소보다 더 힘준 옷, 더 힘준 화장으로 마음을 다잡고 갔죠. 도착하니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고 음식이 나오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따님을 훌륭하게 키우신 사돈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군요. 우리 며느리에게 들었지만 정말 대단하십니다.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어요. 아우, 과찬이십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지요. 아버님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딸을 훌륭하고 바르게 키우셨는데 당연히 대단하시죠.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며느리처럼 착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물 예단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복덩어리인데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엄마는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죠. 그래도 뭐라도 해서 보내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성의껏 준비해 볼게요. 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어쩐지 계산된 듯한 미소로 말했죠. 어머, 사부인,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저희는 간소하게 하고 싶어요. 제가 아주 유명한 사회적 기업 대표거든요. 제 체면이 있는데 화려한 것보다 검소하게 하는 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물 목록은 꽤 화려하시던데요. 식탁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어머니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종이를 꺼내 펼쳐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요. 어머니가 태환 씨 몰래 저 불러내서 직접 주신 예물 목록입니다. 그때는 제가 놀라서 답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확실히 말씀드려야겠네요. 남자친구 엄마는 얼굴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아, 지금 뭐 하는 거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네,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 태환 씨랑 결혼 안 합니다. 방한 공기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엄마도 아버님도 남자친구도 저를 바라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예물 준비를 못해서 결혼을 깨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엄마 그렇게 무시하시던 그 떡볶이 장사로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저 대학 보내고 결혼 준비까지 도와주셨고요. 우리 집 못 사는 집 아닙니다.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물 준비할 능력 차고 넘칩니다. 근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가 당신 같은 사람을 사돈으로 맞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아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들은 말이 사실인가? 떡볶이 장사한다고 업신여긴 거야? 남자친구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아니지. 그런 사람 아니잖아. 저는 더 들을 것도 없다 판단한 뒤 엄마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남자친구 엄마가 벌떡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천안 집구석에서 자란 게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한다고 하면은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네 주제를 알아. 너 아니어도 우리 아들 더 좋은 집안에 장가갈 수 있어.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급하게 뜯어말리고 저는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고 있는데 엄마가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정확하게 그 물을 남자친구 엄마 얼굴에 뿌렸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나 떡볶이 장사한다. 그게 뭐? 네가 무시하는 그 떡볶이 팔아서 집도 사고 기부도 하고 내 딸 남부럽지 않게 키웠어.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귀한 내 딸, 너희 집 아들이랑 결혼 이제 내가 반대야. 절대 허락 못해.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나가려다 마침 들어오던 동네 아주머니와 부딪혔습니다. 서로 사과하며 얼굴을 확인하던 아주머니가 엄마를 알아보고 놀라 말했죠. 어머, 여기서 다 뵙네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우리 루만을 들여다보다 바닥에 앉아 허리를 감싸진 남자친구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얘, 너 여기 왜 있어?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겁니다. 남자친구 엄마는 소리쳤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집이랑 뭘 알아?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팔자 좀 펴보려고 했던 집안이라고. 그 말에 아주머니는 얼굴이 굳더니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지? 너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 한 거야? 저분이 누군지 정말 몰랐던 거야? 누구긴 누군데? 떡볶이 장사하는 주제에. 저분이 너희 기업에 엄청난 기부하시기로 한 분이야. 남자친구 엄마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남자친구 엄마를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돌려 아주머니께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그 많은 돈 기부하고 투자할 마음 없습니다. 좋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투자하려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 가는 신념이 좋아서요. 하지만 엄마는 남자친구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무리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사는 기업이라면은 그곳에 제 돈이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라는 사람이 저 모양이라니 참 형편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예전에 개발하신 떡볶이 소스를 직접 특허 등록하셨고 소스만 따로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너무 폭발적이었어요. 결국 소스 생산 공장을 차리셨고 이제는 당당한 공장 대표가 되셨죠. 최근에는 엄마의 떡볶이를 프랜차이즈로 운영해보지 않겠느냐며 이곳저곳에서 연락까지 오고 있습니다. 엄마는 정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남자친구는 계속 찾아와 울고 불며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무례하게 군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 그것 때문에 싫다면은 엄마랑 연이라도 끊을게. 나 정말이야. 난 자기만 있으면 돼.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 근데 난 이제 자기를 보면은 계속 어머니 모습이 떠오를 것 같아. 우리는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저는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지만 천류는 누가 끊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을 붙잡기보단 차라리 예쁘게 보내주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는 남자친구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 살가운 말투로 집으로 과일, 한우, 건강식품 같은 선물들이 세트로 도착했지만 저는 모두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문을 열자마자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상희야,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니? 네가 나 보기 싫다면은 앞으로 절대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참 과간이었습니다. 그 기부금 말이다. 우리 약속했던 거 그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너희 어머니께 잘 말씀 좀 해줄 수 없겠니? 어려운 이웃 돕는 일인데 감정 섞지 말고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때 웃음이 나오려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룸 식당에서 엄마와 부딪힌 분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남자친구 엄마는 엄마의 큰 기부금을 등에 업고서 사회적 기업인이라는 이미지를 키워서 각종 지원금을 더 받으려 했고 그걸 기반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온 것이었습니다. 이미 진행된 것도 많아서 손해가 막대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저와 엄마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남을 무시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저는 그걸 온몸으로 보여준 사례를 바로 앞에서 본 셈이죠. 남자친구와 마주치는 것도 싫어서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제는 엄마 사업 경영에 제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제 전공이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이야. 저도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엄마와 저는 새 출발을 하며 하루하루
바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